네, 이번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44번 유형 1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두 점 1,7, 자, 5,-9를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네, 중점이라는 점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랍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자 x1, 자 y1이 있을 때, 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 되겠죠. 자, 이 공식은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적용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자, 두 점의 선분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중점에 관한 식은 어떤 겁니까? 네, x1, y1과 x2, y2라는 두 점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중점을 m이라고 쓰고, 자,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공식은 따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겠지만, 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취지에서 이 공식을 따라하게 되면 기억이 더 멀리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졸음도 방지하고, 자, 내용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공식들은 소리내서 따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4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두 점의 중점을 구할 텐데요. 자, 중점은 자,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1과 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자, 얼마죠? 네, 3이죠. 예, 중점은 자, 3이 되고요. 자, 파란 글자로 쓸까요? 자, 3이 되고, 그 다음에 자, y 값을 알아볼까요? 두 값을 더한 다음에 자, 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7과 마이너스 9를 더한 다음에 자, 2로 나누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게 중점이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얼마입니까? 네, 4죠. 자,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 플러스 1은 요걸 쓴 겁니다. 기울기 4, 괄호 x 빼기 3. 식을 정리하면 자, y는 4x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문제에 맞는 자, 직선의 방정식은 4x 마이너스 y는 4x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세요. 자, 유형 2번을 볼까요? 자, 148번. 두 점 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점 a,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a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148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린 이것도 배웠었죠. 네, x1, y1 그리고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먼저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자, 이 점이 주어지게 되면 자, 기울기가 주어지겠죠. 자,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 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이렇게 했으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한번 이걸 적용해 봅시다. 자, 기울기 먼저 구해 볼까요? 네, m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4 빼기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빼시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2를 뺐고 4에서 마이너스 2를 뺐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죠? 네, 분모는 3이고 분자는 6이 되니까 기울기는 2가 되죠. 네, 기울기가 2고 한 점, 두 점 중에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4를 가져올까요? 그러면 y 빼기 4는 기울기 2 괄호 x 빼기 1 이렇게. 자, y는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답니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하면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에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x 자리에는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은 2a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2번. 자, 유형 3을 봅시다. 자, x절편이 2, y절편이 5인 직선이 점 4,a를 지날 때 a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배울 때 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일 때,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밑에 x절편 그리고 y 밑에 y절편은 1 이렇게 쓰면 이것이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x절편이 2, y절편이 5인 직선이 점 4,a를 지날 때 a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x 밑에는 x절편이, y 밑에는 y절편이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직선은 점 4,a를 지난다니까 x 자리에는 4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a를 대입해 줍시다.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하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5분의 a는 1이 되겠죠. 요 값은 얼마입니까? 요 값은 2 아닙니까? 2가 넘어가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5분의 a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a는 얼마죠? 네,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좋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155번 유형 4번입니다.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요. 자,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답니다. 자, 이럴 때, 이 K값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해서는, 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기울기가 같다는 겁니다. AC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내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AB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나 BC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나 AC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나 다 기울어진 정도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내용으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어떻게 두 개를 조합할 거냐 하면
이렇게 A, B를 조합하게 되면 K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루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점 AC로 만든 기울기와 점 BC로 만든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을 겁니다. 자, 먼저 이 기울기를 써볼 거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울기는 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아닙니까? 자, x 값끼리 빼고 y 값끼리 빼면 되는 거죠. 자, 2에서 자, 마이너스 2를 빼봅시다.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요. 그 다음에 6에서 k를 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점 AC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예요. 그 다음 점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B에서 자, C를 빼볼 겁니다. K-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7 빼기 6. 그죠? 1이겠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써줍시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가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1이죠. 자, 우리는 분수의 형태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대각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가 올라가서 1과 곱해지면 4가 될 것이고 6-k에 자, k-2가 올라가서 곱해지겠죠. 그래서 6-k 괄호 k-2는 4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전개를 해볼까요? 자, 여기 좌변을 보시면 k제곱은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6k 그 다음에 2k 합해서 자 8k 그리고 자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12는 4 이렇게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k제곱 빼기 자 8k가 될 거고요. 더하기 16이 되겠군요. 다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건 완전 제곱꼴이 되니까 k-4의 제곱은 0이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k 값은 자 4죠. 따라서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자 임의의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가 자 다른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걸 볼까요? 자 158번 유형 5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할 때 직선 L의 방정식은 이라고 했네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4,1이니까 한 2쯤 된다고 봅시다. 여기가 A 자 B는 자 5,8 이 정도로 잡아줍시다. 그리고 C는 자 6, 자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 잡아줍시다. 자 여기가 C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봅시다.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런 삼각형에서 직선 L이 점 B를 지난답니다. 이 점을 지난답니다. 자 그럴 때 이 삼각형을 2등분한대요. 자 그러면 이 직선 L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전체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AC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중선 옛날에 배웠죠, 그죠? 자 이렇게 네 지나야 됩니다. 그림상 뭐 0,0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때 길이가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여긴 중점이어야 됩니다. M. 자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자 직선 L은 자
중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같습니다. 왜 같으냐 하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삼각형의 자, 높이와 이 삼각형의 자, 높이가 공통되어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만 같으면 자, 높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꼭지점을 지나는 자,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중선이 이제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A와 C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A와 C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중점을 한번 구해볼 수 있겠군요. 자, 두 점을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4와 자, 6을 더하면 얼마죠? 네, 2죠. 2를 반으로 나누면 자, 1이니까 1, 1과 마이너스 1을 반으로 나누면 더하면 0이 되고 0을 반으로 나누면 0이니까 1,0이군요. 네, 중점의 좌표가 자 1,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B점의 좌표는 자 5,8이었죠. 그죠? 자, 이제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죠. 먼저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5 빼기 1, 그죠? 기울기는 자 5 빼기 1분의 자 8 빼기 0, 그죠? 8 빼기 0이 기울기입니다. 그죠? 자, 계산을 해보면 2가 남죠. 그죠? 2가 나오죠? 기울기가 2고 자, 한 점. 자, 1,0을 지나는군요. 그죠? 1,0을 지나니까 자, 우리가 y 빼기 y1은 자, m x 빼기 x1이라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2 괄호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y는 2x-2. 따라서 답은 자, 2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렇게 자,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직선은 자,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직선은 중선이어야 된다. 중선은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162번을 볼까요? 자, 유형 6번입니다. AB의 곱이 음이고 BC의 곱이 0일 때 자, 직선 AX 더하기 BY 빼기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 AB는 음이라는 걸 봅시다. 자, 두 수의 곱이 음이라는 것은 네, 두 수의 곱이 음이라는 것은 자,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혹은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처럼 두 수의 곱이 음이라고 하면 A, B의 부호가 다르구나. 그리고 A 곱하기 B가 양이라고 하면 두 수의 부호가 같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두 수의 곱이 음이라고 하면 부호가 다르군요. 라는 걸 이제 마음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BC는 0이랍니다. BC가 0이라는 것은 B가 0이거나 C가 0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B가 0이면 자, AB의 곱이 음이 될까요? 네,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떤다? C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자, 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C는 0이고 A, B는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그죠? 이럴 때, 자, 이 직선을 자, 한번 살펴봅시다. AX 더하기 BY 빼기 C는 0인데 얘를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내어 줍시다. 자,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되고요. 뭐 C는 0이니까 없애도 되겠죠. 그죠? 이때 양변을 B로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겠죠.
자, 이때 A, B의 곱이 음이라고 하면 B분의 A의 부호는 어떻습니까? 요만큼의 부호도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는 자, 기울기가 양인 어떤 직선이고 y 절편이 0이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뭐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두 수의 곱이 음이라고 하면 부호가 다르다. 그죠? 두 수의 곱이 양이라고 하면 부호가 같다. 그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A, B의 곱이 0이라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1차 함수의 특징에서 기울기가 양이면 우상향이다. 그리고 y절편이 자, y절편 찾고 기울기 찾아갖고 그래프 그리는 거 중학교 때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65번 유형 7번을 봅시다. 자, 직선 자 2k 플러스 1x 더하기 k 플러스 3y 더하기 3k 마이너스 7은 0이 직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k에는 아무 값이나 막 집어넣어도 되죠. 자, 그런 k가 3개면 좋겠습니까? 1개면 좋겠습니까? 네, 1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k가 곱해져 있는 항들을 모아서 k로 묶어줍시다. 자, 그래서 자, k 괄호 자, 요 밑에 쓸까요? 자, k 괄호 자,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쓰고요. k가 없는 것들끼리도 모아줍시다. 2x 자,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서 k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이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식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k 옆에 곱해져 있는 얘가 0이면 k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쪽은 계속 0이겠죠.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자 0이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항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항들이 0이면 이 식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3y 빼기 7도 0이면 이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3y 빼기 7은 0 이렇게 씁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k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해봅시다. 연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까요? 자, 빼보면 마이너스 2y가 되고 빼면 더하기 1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는 5가 나오겠죠. 자, y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자, 5 플러스 3은 자, 8이고 자, 2x 플러스 8은 0이니까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4, y가 5일 때 자, 이것과 이것은 항상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은 성립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직선을 자, 이것은 일종의 자, 1차 함수로 바꿔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아래 있는 식은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자 플러스 3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두 직선을 그려보면 자 이런 직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자,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7이라고 대충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의 좌표가 뭐다?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4,5라는 점인 거예요. 이 점의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식을 항상 만족을 하는데 이 식의 의미가 뭐였었죠? 네, 이 식의 의미는 이 정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자, 이런 직선을 뜻하는 거죠.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웠었죠. K,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 직선은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는 직선, 자는 0이라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점을 구할 때는 구하거나 아니면 이 정점을 구할 때는 자, 여기 있는 두 식을 연립을 는 0이라고 놓고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일단 그 k에 관해서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k 값에 관계없이라고는 말이 있으면 그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로 나타내고, 자,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자, 얘가 항상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온 값은 자, 두 직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식은 자, 그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8번 봅시다. 자, 유형 8번. 자, 168번. 직선 y는 m, x 플러스 1 빼기 1이 두 점 a와 b를 잇는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직선 m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잘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점 a와 b를 찍어 봅시다. 자, 점 a는 1,3입니다. 여기가 1,3이고요. 점 b는 3,0이네요. 그죠? 1, 2, 3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야 할 텐데요. 자,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얘를 넘겨오면 y 플러스 1은 m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식은 어떤 식이랑 비슷합니까? 이 식은 y 빼기 y1은 m x 빼기 x1과 비슷하죠. 그죠? 이 식은 기울기가 m이고 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식을 보고 여기 이 식과 겹쳐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여기서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자, 선분 AB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 선분 AB를 자, 이렇게 나타내어 보면 자,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려면 자, 이렇게서부터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1에서 자,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다? 2다. 그래서 이쪽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자, 이 선분 AB와 만나려면 자, 기울기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기울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4분의 1보다 기울기 m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네, 171번 풀어봅시다. 자, 9번째 유형이죠. 두 직선 3x-2y 플러스 7은 0 그리고 2x-y 플러스 1은 0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0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자,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자, 이거랍니다. 그럴 때 a, b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약간 중학교 때 쓸 법한 방식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을 살펴봅시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두 점의 교점을 구해보면 되겠군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은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과 2x-y 플러스 1은 0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자, 빼주면 되겠군요. 빼주면 곱하기 2를 해서 빼주는 거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쪽에는 없어지겠죠. 7에서 2를 뺄 거니까 5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5라고 쓸 수 있죠. x의 값 5라는 것을 자, 이 식에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 자, 2, 5, 10이 되고 1을 더하면 11이 되겠죠. 마이너스 y가 넘어가게 되면 자, y는 11이 되니까 y 값은 자, 11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의 교점은 5,11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점 마이너스 1,5가 있죠. 마이너스 1,5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해볼 겁니다. 자, 기울기 m은 5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자, y1을 하게 되면 6분의 6이네요. 그죠?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기울기가 1이 되고 자, 한 점 자, 요 점을 가져오면 기울기가 1이고 자, 5,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쓰는 공식은 뭡니까? y 빼기 y1은 mx 빼기 x1 이걸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y 빼기 11은 자,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5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요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어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y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a와 b는 각각 1과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요. 이거는 좀 중학교스럽죠. 자, 고등학교스럽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자 나타내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K를 사용하죠. 그래서 K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요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나머지 직선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하나는 여기 대입하고 하나는 나머지 이쪽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요게 뭐다? 두 직선의 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다. 배웠었죠? 자,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또 다른 직선이 자 마이너스 1,5를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k 괄호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7 더하기 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은 0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인 거죠. 이 직선은 자 마이너스 1,5를 지나지 않습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에 자 5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는 이 점이 있으니까 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5를 대입해 봅시다. 여기 먼저 대입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에 5를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더하기 7이니까 얼마죠? 네,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k가 되고요. 이 식에도 마이너스 1, 5를 집어넣어 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은 0. K가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죠.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이 되고 뒤의 식은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y는 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 식은 여기서 만들었던 식과 같죠. 자, 이 식은 이 식과 같을 테니까 자 정리하면 x 빼기 y 플러스 6은 0. 따라서 a와 b,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자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중학교 방식으로 풀어도 좋습니다만 고등학교 방식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려면 새로운 방식들을 배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얘기를 하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자, 한 직선을 여기 배치하고 또 다른 직선을 여기 배치하고 한 직선 쪽에 K를 미지수 K를 붙여주면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면 자, 이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174번 유형 10번을 봅시다. 두 직선 k 플러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 k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알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자, 한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고, 자, 또 다른 직선은 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있을 때,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어떻게 표현됩니까? 네,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가 같지 않아 라고 표시를 하면 되죠. 자, 나란하면 어떻습니까? 평행하면. 네, 평행한 것은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는 같고 c 프라임 분의 c는 달라요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두 직선이 자 이렇게 겹치면 a 프라임 분의 a와 자 b 프라임 분의 b와 c 프라임 분의 c가 모두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각이 90도라면, 즉 이렇게 해서 자 90도로 만든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y는 mx 더하기 n의 형태에서는, 자 이런 형태에서는 두 기울기의 곱이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자,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것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에서 나타내어 보면 x의 계수끼리 곱하고 y의 계수끼리 곱한 값의 합이 0이다 라고 놓으면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자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씁니까? 네, 요것과 자 요것을 쓰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알파라고 두었으니까 자, 요 식을 적용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평행이라고 써줍시다. 그러면 k분의 자 k 플러스 2, 그죠? 여기에 a 프라임 분의 a죠. k분의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4와는 달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쪽은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죠? 자, k가 올라가면 k 플러스 2는 자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자, k 값은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이 값이 알파라는 겁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뭡니까? 두 번째 식은 수직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배달하고 두었죠. 수직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자 수직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x의 계수끼리 곱하고 y의 계수끼리 곱한 값을 더한 값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k 플러스 2와 k를 곱하고 3과 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의 합이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 k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자 0이다. 식을 전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죠? 자, k는 마이너스 3 또는 자 1인데 주어진 문제에서 베타 값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베타 값은 자 1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이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합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178번 볼까요? 네.
세 직선 y는 3x, y는 ax 플러스 b,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네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자, 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세 직선이 자,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이 생기질 않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두 직선은 평행하고요. 나머지 한 직선이 자,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이 세 직선의 교점이 모두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교점과 이렇게 만나는 교점과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모두 같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적어도 여기서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자, 여기는 셋 다 평행한 경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y는 3x에서 기울기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 기울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알아봐야 할 텐데 먼저 이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두 직선은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여기 y는 ax 플러스 2에서 이 a가 3이 되면 y는 3x와 y는 ax 플러스 2가 평행하겠죠. 그죠? 또는 이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y는 a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평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3이 되거나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자,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요. 자, y는 3x, 미지수 a가 없는 걸 먼저 이제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봅시다. y는 3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연립을 해볼까요? 자, 둘을 연립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법으로 연립을 해보면 자,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x 값을 구하면 1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자, 이 1을 자, y는 3x에 대입을 하게 되면 y 값은 3이 나오죠. 그죠? 자, 3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이 교점인 거죠. 이 교점은 자, y는 ax 플러스 위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하면 세 직선은 공통된 교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1,3을 자,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y는 ax 플러스 2에다가 1,3을 대입하게 되면 a는 얼마입니까?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a 값은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1과 3과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죠. 이렇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 세 개를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합하게 이제 적용하여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182번 봅시다. 유형 12번. 두 점 5,1, 1,4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x절편이 8인 직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ay 더하기 b는 0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자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리고 x절편이 8이랍니다. 자 그러면 평행하다는 것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5,1과 자 1,4의 이제 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m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자 y1 하면 4분의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죠. 네, 기울기를 찾았고요. 그리고 x절편이 8이랍니다. x절편이 8이라는 것은 8,0을 지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기울기도 알고 한 점도 알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됩니까? 네,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라는 공식을 쓰면 되죠. 자, 저 공식이 대입하면 y 빼기 자 0은 마이너스 4분의 3 괄호 x 빼기 8 이렇게 쓸 수 있죠.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이 식을 자 문제에 맞게 자 시조원 변형을 시켜줍시다. 곱하기 4를 해볼까요? 곱하기 4를 하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4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3x 플러스 4y 빼기 24는 자 0이 되겠죠. 자 a는 4고 b는 마이너스 24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0. 자 그래서 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울기가 같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요 말을 해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186번 봅시다.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7은 0일 때 a 빼기 b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두 점이 있습니다. 3, 마이너스 7이고 이쯤 찍읍시다. 마이너스 1,1입니다. 이쯤 찍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대요. 이렇게. 그죠? 수직 이등분선이 있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군요. 자, 그러면 자, 이 수직 이등분선은 두 점의 중점을 지나죠. 그죠? 자, 두 점의 중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한 점이 x1, y1이고 다른 점이 x2, y2일 때 두 점의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그리고 2분의 y1 더하기 y2죠. 그죠? 자, 이게 중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점 A는 이제 3, 마이너스 7이니까 3, 마이너스 7이고 점 B는 마이너스 1,1 아닙니까? 그죠? 자, 두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M의 좌표는 자, 두 X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자, 1이 나오죠.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중점의 Y좌표는 Y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7과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자,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죠? 네, 중점의 좌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수직인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수직인 기울기는 원래 서로 어떤 관계 있습니까? 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에 있죠, 그죠? 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에 있으니까 한 기울기에 대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자,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볼 겁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이제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얼마를 갑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가니까 4만큼 움직이죠. 그리고 자, 얼마큼 내려가죠? 네, 1에서 자, 마이너스 7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8만큼 내려가겠죠. 그죠? 가로축으로는 4만큼 가고 세로축으로는 마이너스 8만큼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자, 그래서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여기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 식을 적용해서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자, 여기 있는 이 빨간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m이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자, 한 점 1,-3을 지난답니다. 그러면 자, 어떤 공식을 써야 됩니까?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적용하게 되면 y 빼기 마이너스 3은 2분의 1 괄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y 플러스 3은 자,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인데 자,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자, 이 문제에 맞게 자, 바꿔주면 곱하기 2를 해줍시다. 2y는 x-7이 되고 넘기면 x 빼기 2y-7은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a 빼기 b 아닙니까? 그죠? 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3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면 자,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자, 서로 수직이니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자,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90번, 자, 유형 14번을 봅시다. 자, 두 점 마이너스 2, 두 점 2, 마이너스 1과 자, 1,6을 지나는 직선과 점 5,8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자, 2, 마이너스 1이 이쯤 있다고 치고 자, 1,6이 이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5,8이 있답니다. 5,8은 이쯤 있겠죠. 그죠? 네,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5,8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자,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한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거리에 관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죠. 이 식을 그대로 올려놓되 x 자리에는 좌표의 x 값을 그리고 y 자리에는 좌표의 y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죠. 자, 여기도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문제로 주진 않았지만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점 사이, 이 점과 의 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자, 두 점을 주었으니까 두 점을 이제 2,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자, 1, 자, 6이죠. 자, 두 점을 주었으니까 먼저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 봅시다. 자, 기울기 m은 2 빼기 1, x2 빼기 x1분의 자, y2 빼기 자, y1 하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나오는군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고 자, 한 점을 자, 요걸로 잡아 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고 한 점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라는 식에 대입을 하면 y 빼기 6은 기울기 마이너스 7 x 빼기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그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과 5,8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을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줍시다. 그러면 7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이 되고 한 점 5, 8을 이렇게 나란히 씁니다. 그래 놓고 D 거리를 구해 봅시다. 자, 루트 a 제곱이 a가 x의 개수니까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죠?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자, 분자는 어떻습니까? 요 식에 5와 8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 곱하기 5 더하기 8 빼기 1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50이고요. 자, 분자는 얼마입니까? 네, 30이 나오네요. 그죠? 43에다가 13을 빼니까 30이죠. 자, 루트 50은 5 루트 2에 해당하고 자, 30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 자, 6이 되고요. 유리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유리화를 하면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 했고요. 그 직선과 자, 5,8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거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194번 유형 15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이라고 물었네요. 자, 이 문제의 풀이법은 자 공식적인 것이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래서 여기 A, B를 밑변으로 일단 삼아보면 점 A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점 B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직선과 자, 점 C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요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도 구했고 요 높이도 구했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공식적인 풀이법이라는 겁니다. 먼저 공식적인 풀이법을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풀이법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A, B의 거리를 구해볼 거예요. 점 A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3,4죠. 점 B의 좌표는요? 네, 0,2죠. 자, 그러면 AB의 거리는 x2 빼기 x1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이니까 자,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루트 13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네, AB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먼저 이제 기울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기울기 M은 x2 빼기 x1이니까 x2 빼기 x1 하면 3이 나오죠. 3분의 y2 빼기 y1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3분의 2고 자, y 절편이 자, 2죠. 그래서 자, 직선 AB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직선과 점 C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 텐데요. 먼저 그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 줍시다. 정리를 해주면 자, 곱하기 3을 양변에 하면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니까 다 왼쪽으로 넘기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요 직선과 여기 이 점은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거리를 구해봅시다. D는 뭡니까? 지금 요 거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자, 이 식을 넣는데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넣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6의 절대값. 자, 분모는 자, 루트 13이고요. 자, 분자는 자, 얼마죠? 네,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6이 있네요. 그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네요. 마이너스 22의 절대값이니까 자,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B의 길이는 지금 루트 13이라고 구했고요. 여기를 H라고 잠깐 두면 자, CH의 길이는 자, 루트 13분의 22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적용하게 되면 자,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자, 루트 13 곱하기 높이 루트 13분의 자, 22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11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식적인 풀이법이고요. 자, 비공식적인 풀이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이름하여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신발끈 공식.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이 세 점의 좌표를 나열을 합니다. A, B, C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이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 좌표를 마이너스 3, 먼저 공식을 설명하고 할까요? 자,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x3, y3인데요. 자, 이때 이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다시 x1, y1 이런 식으로 여기 처음 썼던 것을 여기 나중에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곱해요. 자, 곱하면 뭐가 됩니까? 자,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이 되겠죠. 자, 이 값에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줘요. 자, 이렇게 곱한 것은 x2, y1 그 다음 거는 x3, y2 그 다음은 x1, y3를 더한 것을 빼줍니다. 자,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자, 넓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려요.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 4죠. 자, 그 다음에 C의 좌표. 이렇게 할 때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돌거나 하는데 보통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봅시다. 자, A점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C점을 쓸 겁니다. C점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쓸 겁니다. B점의 좌표는 자, 0,2겠죠. 0,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썼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마이너스 3,4 이렇게 씁니다. 그래 놓고 자,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한 값은 12가 나올 것이고요. 12 이렇게 곱한 값은 자,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렇게 곱한 값은 0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값의 합은 자, 8이 나오네요. 그죠? 자,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없죠. 0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죠? 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것에서 뒤에 것을 빼줍니다. 빼주고요.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고 앞에 2분의 1을 붙여줍니다. 자, 요거는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까지 계산하면 자, 플러스 14가 되고 8과 14를 더하면 22가 되겠죠. 21을 2로 나눠주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자, 11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신발끈 공식은 이렇게 어떤 도형이 다각형이 좌표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좌표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바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약에 사각형이라면 자, 이 점 4개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줄 더 넣어서. 오각형이면 한 줄 더 넣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의 좌표를 대입하기만 하면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신발끈 공식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유형 갈까요? 197번 봅시다. 두 직선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0은 0, x 플러스 7y 플러스 a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단 a는 0이 아니다. 자, 두 직선의 모양을 보면 자, x 플러스 7y, x 플러스 7y 같네요. 그죠? 자, 이것을 자,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 틀에 넣어보면 자, 1분의 1이고 7분의 7이죠.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한 직선이죠. 자, 이것만 보면 이제 평행하거나 겹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겹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직선은 일단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197번 문제의 취지는 뭘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제 루트 2일 때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거네요. 그죠? 자,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이것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자, 이 거리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거리는 주어졌고 한 직선에 미지수를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 볼 겁니다. 자, x에 3을 집어넣고 y에 1을 집어넣으면 자, 좀 이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한 점 3,1을 이제 선택해 봅시다. 자, 그 한 점이 3,1이고요. 나머지 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x 플러스 7y 플러스 a는 0이죠.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고요? 네, 루트 2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시죠? 자, 그 공식에 넣어서 풀어볼 겁니다. 자, d는 루트 1 플러스 7의 제곱분의 절대값. 자, 이 식에다가 3과 1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x에 3을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x에 3을 대입하고 y 1을 대입할 거니까 3 더하기 7 더하기 a가 여기 올라가겠죠. 그래서 3 더하기 7 더하기 a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요? 네, 루트 2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10 더하기 a의 절대값이 여기 있는 값이 뭡니까? 루트 50 아닙니까? 루트 50을 올려줍시다. 올려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0이 되는데 얘는 루트 100이죠. 그죠? 루트 100은 10이니까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더하기 a는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인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 식은 성립하지 않고요. 자, 10 더하기 a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자, a는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20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수 a 값은 마이너스 20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자,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한 점을 잡고 그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01번을 볼까요? 두 직선 x 빼기 2y 플러스 3은 0,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는데 서로 기울기가 달라 보입니다. 이쪽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이죠. 이쪽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2죠. 자, 기울기가 여기는 2고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수직도 아니네요.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곱해서 1이 되니까 수직은 아니죠. 자, 이럴 때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야 하는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은 자, 이렇게 거리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은 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는 식으로 식을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어 봅시다. 거리 공식 기억나죠?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개수죠. 자,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 자리에 이제 좌표 x, y1을 집어넣을 텐데 여기 좌표는 x, y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2y 더하기 3의 절대값이 되고요. 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x 빼기 y 빼기 3의 절대값은 같다 이렇게 씁니다. 자, 분모가 둘 다 루트 5니까 없애줄 수 있죠. 자, 그러면 x 빼기 2y 더하기 3의 절대값은 2x 빼기 y 빼기 3의 절대값과 같은데 자, 두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여기 알맹이가 완전히 같은 값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히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주면 3x 마이너스 3y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x 빼기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두 직선으로부터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거거나 자,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둘 다 되죠, 사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여기까지가 자, 대표 문제 풀이였습니다.